네, 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그럼 못해? 네, 그러면 다음 번 발표자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이 너무 훌륭한 데모를 보여주셔서 약간 긴장은 되는데, 제가 거의 제품 소개 발표라서 잘 못했거든요. 저는 도커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운용하기라는 주제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 이름은 안병욱이고, 현재 SK 테크엑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엔지니어입니다. 관심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다들 텐서플로우는 설치를 해보셨죠? 네. 네. 저는 경험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때 GPU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스트리밍도 작업을 했고요. CDN 기술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SK 플래넷에서 더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더커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파이콘 코리아 스피커, 그 다음에 홍콩 스피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조금 텐서플로우 백그라운드 좀 다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할 때 공부를 했던 부분은 저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파이썬, 아이파이썬,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텐서볼트, 그 다음에 RPG, 그 다음에 위브스터, 야물, 그 다음에 더커 컴포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사실 저는 텐서플로우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놀랬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는 제가 한 거는 텐서플로우하고 GPU, 대부분의 핵심은 더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분산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마지막에 데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GPU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데모를 준비하면서 GPU를 사용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좀 GPU를 작게 표현을 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할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커 환경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환경은 다 집어치우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커 쪽만 계속 리뷰를 했었는데,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죠?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세션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시면 되거나 아니면 놀면 되는데, 거기 밑에 매뉴얼을 보면은 GPU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해보겠다 싶어서 이제 매뉴얼하고 이제 계속 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리눅스 환경에서는 GPU를 지원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에서는 되지 않는 거를 그냥 보기만 했죠. 바이너리가 없네. 왜 그럴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하기 시작을 했죠. GPU를 설치를 하려면 첫 번째 엔비디아 쿠다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물론 제 맥북 환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엑스코드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쉘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쿠다가 잘 설치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명령어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컴파일러가 잘 되는지 동작하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샘플 코드가 있다고 하니 그 중에서 내 맥북이 잘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이제 false죠. 제 맥북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2, 3일 동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신 적 있지 않나요? 한 번쯤 설치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 출신이니까 GitHub에서 이제 GPU라고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슈가 몇 건이나.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지원을 해준다면 제가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 지원해 주시면 없군요. 이렇게 많이 이제 GPU 이슈가 있어요. GitHub에. 그 다음에 이거 GitHub에도 이슈가 많은데 구글 신께 한번 물어봤죠. 쿠다, 도커, 텐서플로우 막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한두 건 나오나? 혹시 뭐 자세히 나오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거대한 이런 호불을 가지고 멀티플 PC, 그러니까 피지컬 머신 두 대에다가 GPU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버커를 컨테이너를 다 띄우는 겁니다. 뭐 한 30대 띄울 수 있으니까, 혹은 뭐 1000대 컨테이너를 띄우고 제 맥북에서 이제 컨트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은 버추얼 머신하고 피지컬 머신이 한 몇천 대 되긴 하지만 GPU가 없어요. 전에 이제 2월 달에까지는 SK 플래닛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ML 하시는 분이나 이게 GPU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 허락을 구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순간이 왔죠. 우리는 저 백그라운드가 약간 GPU를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공하는 거 빼고 요즘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대본은 제 맥북에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워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분산 환경에서 일을 시킬까, 컨테이너 상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이제 텐서플로우 디스트리뷰트 인바이러먼트 작게 이게 베이직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고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진은 뭐냐면 혹시 파이컨 2016 워크샵 영상 다 보신 분, 혹시 알고 계신 분이거나 몇 번 보신 분. 네,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쿠버네티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컨테이너 기반의 텐서플로우를 배포를 해서 트레이닝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워크샵 시간이었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 있고, 저 옆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죠. 그 워크샵에 진행하시고 설명하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넬리 맞죠? 엘리 씨이고요. 엘리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오늘 내가 데모를 해야 되는데 워크샵에서 사용을 한 샘플을 오늘 보여줘도 괜찮냐? 괜찮다고 이제 응답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다만 그 소스 코드는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주피터 서버, 텐서보드 서버, 여기 텐서플로우 워커가 PS0,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라는 데가 14개가 있네요. 그래, 이 정도는 뭐 컨테이너나 혹은 뭐 PC 버추얼 머신으로 되겠거니 했는데 핵심은 gRPC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워크샵 혹은 텐서플로우 오르그에 소개한 자료에 그 gRPC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림도 되게 이제 서로 다 매시업 구조로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고요. 사실 gRPC는 저도 안 해봤거든요. 1990년대 후반이나 그쯤에 사실은 RPC가 유행을 했었죠. 한때. 그때 저도 이제 RPC를 실제 실습도 하고 했지만, 뭐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파이콘에서 스피커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안 루이스가 와서 서울 도쿄 구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사실 gRPC를 많이 이제 여기저기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죠. gRPC 왜 이렇게 쓰냐? 난 안 쓰는데. 근데 많이 쓴대요. 근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는 SK플래넷에서 오픈 API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 소개한 뭐 비전 API, 뭐 오디오 API 등의 RESTful API가 그 회사에서 프로덕션 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RPC나 소흡 같은 프로토콜을 이제 배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 그림 안에 하나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에 메소드를 클라이언트가 바로 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지가 않은 거죠. 바로 메소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gRPC도 텐서플로우를 하려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는 프로토콜 버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디버깅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RESTful API는 JSON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디버깅이 쉽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 버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한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있어서, 근데 올해부터는 또 많이 써야 돼서 텐서플로우를 이제 공부를 하려면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이제 분산 환경에서는 텐서플로우 클래스와 메소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봤는데, 이제 매뉴얼에는 텐서플로우 오르게는 저런 이제 예제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오르게 있는 거고요. 텐서플로우 오르게. 시작을 할 때에는 헬로 디스트리뷰티드 텐서플로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작은 텐서플로우 사용하는 법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컨스턴트에 예를 들어서 헬로 저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TF 트레인 서버를 선언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분산 환경에 맞는 서버를 띄우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API죠. API고, 그러면은 실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고 포트가 오픈하게 되고 이제 gRPC 통신을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텐서플로우는 세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션을 가져와서 그 세션에 런을 해야 사실은 저기 헬로우가 찍히는 거죠. 그죠? 네, 오퍼레이터가 찍히는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버를 만들거나 조인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API 한두 줄로.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클러스터, 그 다음에 워커, 그 다음에 잡, 이런 말이 나오는데, 클러스터는 태스크의 셋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환경을 실행되는 어떤 태스크 집단이에요. 그 태스크는 0, 1, 2와 같은 어떤 여러 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태스크는 잡이라는 어떤 집단에 다시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잡, 태스크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태스크는 뭐냐면 사실은 그거예요. 피지컬 머신 하나에 텐서플로우가 하나 실행되는 거. 혹은 도커 컨테이너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텐서플로우가 이제 세션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것.
런하기 위한 그게 이제 사실은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태스크는 너는 어떤 용도이니 뭐 워커 용도인지 아니면 파라메타를 받는 용도인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잡이라는 개념을 줬고 그 API는 클러스터 스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스펙에 저렇게 제이슨 타입으로 기술을 하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하면서 문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분명 텐서플로우 오르그에는 저렇게 로컬 호스트 하나, 두 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슨으로 기술하면 되겠지. 그런데 10개, 20개를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컨피그레이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컨피그레이션 얘기를 잠깐 했었죠. 보르그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뭔가 화살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유틸리티가 텐서플로우 쪽엔 아직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면 너무 이제 제가 번거롭게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따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보여서 태스크 하나를 서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버라는 용어고요. 서버를 실행을 하면 분산 환경에 조인하는 어떤 테스트 이게 뭐죠? 예. 서버를 하면 그때 이제 그 서버에 나는 내 로컬 호스트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로컬이고 그 다음에 태스크 넘버는 1번이야. 그 다음에 앞에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 그 제이슨 형태의 서버 리스트에 참여를 하겠어.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기술하기 굉장히 불편하지만 1000개 이상이 넘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모델에서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with 저렇게 tf.device라는 API를 사용을 하고요. 이럴 때 금방 설명을 한 job, task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PS라는 잡인데 나는 0번이라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0번 인스턴스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만을 우선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커인데 워커는 사실은 이제 모델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하는 거겠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그런 워커 집단을 만들어 때는 job, 워커, 태스크, 인번 이렇게 기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F 세션 한 다음에 워커 7에서 이제 레인지 그 스텝을 돌면서 런을 이제 실행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더 API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그 베리어블 혹은 워커 사이에 분명히 파라메타가 있을 텐데 변경되는 베리어블들이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저렇게 선언을 하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베리어블들이 gRPC 프로토콜로 전달이 되고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명시적이진 않지만 좀 다른 형태로 gR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태스크, 자, 그 다음에 create 서버에 나 자신은 어떤 잡에 속할 거고 태스크는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 서버에 여러 인스턴스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커를 제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GPU도 써보고 싶었고 분산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AWS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PC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싶었다는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GPU가 안 되는 걸 알았죠. 아까. 그죠? 좌절을 한번 사실 했고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런 건 없다. 제 주변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GPU는 탈락시키고, 우선 후보는 계속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탈락시키고 가지고 있다가 AWS 정책이 회사에 막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계정이 저도 있지만 이게 계정을 쓰려면 다시 또 품위해야 되고 복잡하고 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번에 쿠폰을 받았지만 좀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고, 그래서 돈 때문인지 조금씩 어떻게 후보가 이렇게 제외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AWS나 혹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TPU를 사용을 하실 때 좀 돈이 좀 많으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좋다 무조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렇게 남겨놓은 거 보니까 도커를 내가 한번 올려봐야 되겠네. 근데 또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좌절을 느꼈죠.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있으신 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이 아까 워크샵에서 얘기했던 그 디스트리뷰 환경에서 그 텐서플로우를 올리는 건데, 우선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죠. 설명을 하면 왼쪽에 PS01 그래, 이거는 간단할 것 같아. 우선 컨테이너 하나, 2개 정도 올리면 될 것 같고, 아랫부분은 워커니까 트레이닝 하는 애들 10몇 개 올리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gRPC로 서로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연결의 위에는 마스터라는 애가 있는 거죠. 이 마스터가 전부 다 일을 시키거나 하는 애이고, 사실 마스터에서 생성된 그 데이터들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주피터가 이렇게 큰 박스로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또 어떻게 하는지 우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다 띄웠습니다. 어떻게 띄웠냐면 텐서보로드 서버 하나 띄우고요. 왼쪽에는 주피터 서버 띄웠는데, 포트 정보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사실 워크샵이나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야물 파일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용도인지는 이제 또 설명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피터 서버에 트레이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또 하려니 회사에서 막혀 있어가지고 저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엔지닉스를 하나 설치하고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다운로드 받게끔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상을 사실 한 거고, 되겠지, 될 거야 라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위브스컵이라고 내가 만든 그 컨테이너들 혹은 머신들의 그 연관관계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툴인데요. 이따가 그것도 이제 잠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좌절하고 있다가 데모는 사실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고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이트에 데모를 올렸고요. 데모는 되게 도커 컴포즈랑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 또 서너 줄밖에 안 돼요. 이상하죠. 이런 코드들을 저기에 올렸고요. 그 GitHub 사이트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저기 딱 되어 있고요. GitHub의 첫 번째는 주피터 서버를 띄우는 용도의 스크립트이고요. 두 번째는 워커, 텐서플로우 워커에 대한 거고, PS012 워커들과 마스터인데 동일한 코드로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라는 애로 나머지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띄울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신 분은 구글 클라우드의 저런 야물 스크립트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야물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니까. 워커는 도커 파일하고 워커.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커 파일은 뭐냐면 이미지를 어디선가로부터 가져와서 그 이미지에 워커라는 파이썬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워커.파이썬은 그 아래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별로 길지 않는 코드이고요. 그 파이썬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뜨려는 인스턴스에 잡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번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수정을 제가 한 거고요. 한 부분은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저런 베리어블을 선언하기 좋게 야물 파일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도커 컴포즈를 위한 야물에는 저런 서버 호스트하고 정보를 기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술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 소스 코드가 약간 다른 게 내가 선언을 야물에 하지 않고 소스 코드에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컴포저라는 파일인데 컴포저의 야물에는 어떤 걸 기술할 수 있냐면 내가 컨테이너를 뭘 띄울 거야 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굉장히 긴 컴포저 야물에서 PS0이라는 인스턴스 하나를 컨테이너 하나를 띄우는 환경이고요. 보시면은 포트가 8080 있죠. 이게 gRPC 포트이기 때문에 기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드네임이라고 해서 인스턴스 네임이죠. 그 네임을 강제로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고요. 그런 이후에 도커 컴포즈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하나 띄우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은 또 동일합니다. 그런 G클라우드 툴로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고요. 아래와 같이 띄우기 전에 이제 빌드를 하고 이제 띄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빌드 명령으로 내가 PS0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그 가져온 이미지들을 합쳐서 어떤 이미지 안으로 넣어두는 거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시 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커 컴포즈라는 걸 이용했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왼쪽부터 쭉 내려와서 중간까지 간 다음에 끝까지 기술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모든 인스턴스들을 저렇게 기술을 한 거죠. gRPC용으로 모든 8080 포트를 열어줬고 해당 인스턴스의 이름을 기술한 거죠. 요거를 이따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피터 서버. 주피터 서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렇게 깃허브에 보시면 TF 주피터가 있고 그 TF 주피터 안에는 이런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가져온 주피터 서버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텐서플로우를 다운로드 받으면 저 위치에 가서 그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가져와서 해당 위치에 툴스 더커에 가면 저게 있고, 여기에서 제가 추가한 건 뭐냐면 노트북스의 intro word to back distribute라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데모에서 이제 사용을 한 파일을 미리 이제 넣어두는 거기 있고요. 여기 이제 사실 텐서플로우 워크샵에서 가져온 거고요. 빌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해서 빌드를 하면 되고, 이제 이따가 좀 더 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만든 거예요. 인스턴스하고 포트하고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텐서보드 서버만 더 만들면 돼요. 제 생각에. 그래서 텐서보드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는 이 텐서보드는 어디에 있냐면 구글이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GCR.io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텐서플로우의 마지막 개발 버전 혹은 릴리즈 RC 버전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포트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볼륨스라는 게 있는데요. 볼륨스는 뭐냐면 이 맥북의 TMP 밑에 TF의 텐서플로우 로그스 디렉토리를 내가 만들려는 컨테이너에 바로그 텐서플로우와 매칭시키겠다. 그러니까 디렉토리 공유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스크립트를 만들었죠. 네.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한, 이거 누가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실 분 계신데요? 마이크만 좀 잡아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한 도커 컴포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도커 컴포저에는 PS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것을 기술을 했고 8080 기술을 했고요. 코드네임은 PS0과 같이 PS012를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워커 용도를 위해서 워커 0부터 워커 0은 이제 점 밑에 있는 TF 워커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를 하네요. 네,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워커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텐서플로우 마스터를 그 스크립트로 기술을 했고요. 주피터 서버도 기술을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볼륨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네요. 그다음에 텐서보드 서버도 이미지를 GCR에서 가져왔고 그 가져온 포트를 컨테이너와 제 맥북에 연결하기 위해서 6006번을 익스포즈 했고요. 그 다음에 텐서보드는 커맨드를 이와 같이 띄우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띄울 예정이고 볼륨 역시 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더커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 더커는 버추얼 머신의 더 디폴트라는 버추얼 박스의 이미지이고요. 이 OS 안에서는 사실은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머신에 과 같이 확인을 하면 제가 만든 그 우분투 이미지 리눅스 OS는 이 IP를 가지고 있고 그 이 IP에 해당하는 버추얼 머신에 그 컨테이너들을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docker compose 다시 F에 하는 이후에 빌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빌드가 되는데 빌드의 의미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 리눅스 머신의 이미지 상태이고요. 아직은 그 인스턴스 혹은 컨테이너라 불리우는 머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런을 해서 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데모를 위해서 docker compose 네, 스톱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들이 전부 다 스톱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하면
여기에 사실 뭐냐면 인스턴스들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더커에서 얘기하는 컨테이너들이. 이 컨테이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이와 같이 현재 업 상태이고 인스턴스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docker.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워커 5라는 인스턴스에 들어가 있고, 이 워커 5라는 인스턴스에는 그 워커 .py라는 파일이 아까 기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워커의 1에서부터 7 PS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주피터 서버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잘 보시려면 아까 말한 게 그 위브 스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브 스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이 인스턴스가 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이제 금방 만든 인스턴스이고요. 아직 어떤 네트워크 연동에 대한 그 데이터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주피터 서버는 이제 아이파이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피터 서버에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요. 이 로그인은 192, 168, 99, 101번이죠.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더커 머신에 env 네, 보시면 제가 버추얼 머신에 있는 IP이고요. 그 버추얼 머신에 있는 888로 쓰인 주피터 서버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intro word to back distributed 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파일은 실제 다운로드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어서 그 다음에 빌드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한 이후에 클러스터 부분이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인 것 같은데, 클러스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 스펙, 아까 설명을 했듯이 클러스터 스펙을 기술을 하고 그 클러스터 스펙에 원하는 인스턴스의 타입,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포트를 기술을 한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하나, 워커와 파람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나서 셋하고 그 이후에 빌드를 하는데, 빌드할 때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해당하는 워커, 그 다음에 파람 서버 PS마다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워커는 tf.device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트레이닝 하려는 디바이스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노멀 작업 시작을 하고 배리어블 셋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은 세션을 아까 마스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마스터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서머리들을 그 인스턴스의 바 밑에 텐서플로우에 저장을 하게 되면 호스트에서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 실행을 했고, 텍스트 7은 주피터 서버에 들어가서
텍스트 7 파일을 우선 지워 놓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 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피터 서버에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인스턴스로부터 텍스트 7 파일을 가져왔죠. 가져오고 나서 뭐 이거는 비교하고 네. 네, 아직까지 위브라는 스코프에서 보면 각 인스턴스들 사이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제가 원하는 그 PS와 워커 잡 마스터를 기술을 했고, 모델을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트 났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요. 체크 홀드를 하면 이 웨브 스컵에서 예.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웨브 스코프가 gRPC로 PS와 워커들 사이에 트레이닝 데이터, 파라메터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캐치를 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 제 맥북이 굉장히 지금 느려지고 있는데, 정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텐서보드에서는 텐서보드는 6006번이 디폴트이고 역시 101번 서버에 접속을 하면 릴로드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있고, 붙은 이후에 이제 로스 0에서 7의 의미는 뭐냐면 각 워커들을 선언을 아까 했었죠. 그 워커들에서 생성된 것들을 이제 각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에버리지는 그 로스에서 발생한 것들을 합쳐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이고 그 텍스트 점
GB라는 파일은 30메가쯤 되는데 제 맥북에서는 그거를 반으로 디바이드해서 17메가쯤으로 15메가바이트로 나눠 그 쪼개서 지금 테스트를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트레이닝을 다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고,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트리뷰티드 그 오르그 매뉴얼에 보시면 어싱크로너스하고 싱크로너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워커들에서 결과의 파라메터들이 마스터에 합쳐져서 그 마스터들의 값이 다시 워커에 전달된 후에 동기화인지 비동기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워크숍에서는 동기 모델로 해서 약간 좀 트레이닝이 좀 느리게 저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위해서 거의 밤마다 한 2~3시간씩 이 맥북을 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 데모의 핵심은 뭐냐면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고 그 어떤 컨테이너들의 워커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 PS 서버 인스턴스를 띄우고 그러한 것들을 에버리지로 로스를 취합하기 위한 마스터를 만들었고 그 마스터 데이터를 텐서볼드에서 보여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행히 데모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잘 돼서 잘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거는 웨이브스코프 같은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번씩 그 제 사이트에 가서 소스 코드를 보고 더커 컴포즈하고 리뷰를 하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